우리 질문할 거 번호 한번 불러볼까? 승민이 이쪽에서 체크를 해서 계속. 아, 네네네. 그렇게 할 거. 네, 여기 왔습니다. 네. 질문할 거 번호 불러봅시다. 18. 아, 98. 2111? 988. 더 없으면 봅시다. 더 있으면 꼭 하고. 질문. 해도 되지. 당연히 되지. 1900? 1997. 1988번부터 봅시다. 1988번.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5인 등차수열 AN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3랑 S10이랑 같다. 그때 SN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지금 S3랑 S10이 같다 그랬거든.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계속 뭘 생각해야 되냐면 등차수열의 모든 항은 초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모두 표현할 수 있잖아. 그걸로 이제 해보는 거야. 그럼 S3는 여기다 한번 써볼게. S3는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이니까 우리가 어쨌든 지금 좀 정보가 제한적이니까 정말 안 하고 싶은 방법이지만 정석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2분의 첫 번째 항은 그냥 A라고 쓰면 되겠지. 첫 번째 항은 그냥 A라고 써보고 A 초항이 마이너스 5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5라고 씁시다. 마이너스 5야.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초항에다가 공차를 2개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5 더하기 2D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합은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번째 항이니까 마이너스 10 더하기 2D에다가 항의 개수 3개 곱한 거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그러면 한 김에 약분 좀 하고 가자. 약분하면 3D 마이너스 15 되나? 얘가 S3가 되겠네. 이렇게. 자, S10은 첫 번째 항부터 쭉 해가지고 10번째 항까지 합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항 마이너스 5라고 써주고 10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몇 개? 9개 더한 거 9D 이렇게 되겠다. 그럼 얘는 2분의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번째 항이니까 마이너스 10 더하기 9D 곱하기 항의 개수 10개 이렇게 되겠네. 그럼 약분하면 마이너스 50 플러스 45D인가? 45D 마이너스 50 요게 S10이 되겠네. 요게 S3이 될 거고 이 둘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됐네. 그럼 요거 이용해서 공차를 찾을 수 있겠다. 그치? 좀 지저분하긴 한데 3D 이렇게 넘어가면 42D 마이너스 50 넘어가면 35인가? 왜 이래? 이거 맞아? 원래 이렇게 지저분하네. 그래서 D가 6분의 5가 나오네. 이렇게 나왔다. 문제에서 SN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자, SN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 한 번만 생각을 해봐. 이렇게 꼭 생각했으면 좋겠어. 첫 번째 항이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5란 말이야. 공차가 지금 얼마냐면 6분의 5야. 그럼 지금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5고 공차가 양수니까 항의 번호가 커질수록 점점 값이 어떻게 돼? 작아지지. 계속 계속 커지지? 계속 커져? 그럼 계속 음수에서 계속 커지다가 어느 순간 양수가 되기 시작하겠지. 0 이상의 양수가 되기 시작할 거야. 그럼 내가 어디까지 더해야 최소값이 되겠어? 우리가 항상 이런 거 SN의 최대값 구해달라, 최소값 구해달라 그러면 어디까지 더하고 싶은지가 제일 중요하고 싶다 그랬어. 어디까지? 음수가 되기? 양수가 되기 직전까지 더하면 되겠지. 양수 직전까지. 이게 이런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이다. 그래서 어떤 상태를 보고 싶은 거니까 나는 빨리 일반항 찾아서 AN이 0보다 커지는 순간을 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일반항 빨리 찾읍시다. 초항이 좀 공차가 분수라서 좀 마음에 안 드네. 그럼 일반항 AN은 공차에다가 n 이렇게 곱할 거고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분의 5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쓸게.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얘가 0보다 커지는 최소의 n을 찾아봐야 되는 거지. 이것만 좀 계산하면 n이 8 이렇게 나오겠다. n이 7 나오네. 7. 그러니까 A7부터 양수야. 0이 되기 시작해. 그러니까 어디까지 더하면 최소가 되겠다? 여섯 번째 항까지. S6이 최소값이 되겠지. 그래서 S6을 구해달라는 거네. 얘는 2분의 첫 번째 항 더하기 여섯 번째 항에다가 항의 개수 6개 곱해주면 되겠지. 이거 계산만 생략할게. 계산 너무 지저분하네. 분수 굳이 이렇게 지저분하기까지 잘 안 주니까 이 정도만 어디까지 더할 건지만 좀 잘 생각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1997번 봅시다. 1997번에 지금 n을 3으로 나눈 나머지를 an이라고 하겠다. n을 3으로 나눈 나머지를 an으로 정의할 거야. 그러니까 수열이라는 게 아무거나 정해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 그리고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bn이라고 했다. b는 그냥 바로 쓰고 가자.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2니까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이게 bn이다. 그때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그러냐면 a1, b1부터 a20 곱하기 b20의 값을 구해달래. 자, a1, b1, a2, b2 쭉 해서 a20, b20까지. 선생님이 수열의 기본은 항상 뭐라 그랬니? 나열이라 그랬지. 뭔지 모르겠으면 나열해봐야 돼. 나열해봐야 돼. 몇 개를 나열해야 될까? 그거는 내가 보일 때까지 나열해야 돼. 보일 때까지 나열해서 찾는 연습을 하는 거야. 우선 요거부터 해봅시다. n을 3으로 나눈 나머지를 an이라고 부른다고 했거든. 그럼 a1은 얼마니? a1은 1을 3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1이겠네. a2는 얼마야? 2를 3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2가 될 거고, a3는 얼마가 될 거야? 0이 되겠지. 그 다음 다시 a4는 1, a5는 2, a6은 0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3개씩 반복이 되겠지. 이게 힌트야. 이게 힌트라고. 이걸 써먹어야 돼. 그럼 내가 한번 써볼게. A1, B1은 얼마니? A1, B1은 얘 1이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이 돼. 선생님 이렇게 써볼게. 1 곱하기 3이야. 더하기 A2, B2는 2 곱하기 여기다 2 집어넣으면 5야. 2 곱하기 5야. 더하기 A3은 0이니까 계산 안 할게. 그냥 0이야. 필요 없어. A4, B4는 1 곱하기 여기다 4 집어넣으면 얼마야? 9지. 1 곱하기 9라고 쓸게. 이렇게 쓸게. 그 다음에 A5, B5는 2 곱하기 여기다 5 집어넣으면 11이야. 그 다음 다시 0이야. 이렇게 갈 거거든. 뭐가 보여야 될까? 선생님이 지금 일부러 이렇게 쓴 거거든. 이거를 곱해서 쓰면 너네 절대 못 찾아. 곱해서 쓰면 절대 못 찾는다고. 지금 BN은 무슨 수열이야? 얘는 등차 수열이지.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는 되게 잘 써먹는 거 하나 내가 설명해 준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등차 수열은 일정한 간격으로 건너뛰거나 일정한 개수를 묶어도 뭐가 유지된다고? 등차 수열이 유지된다고. 봐봐. 앞에 1이 곱해져 있는 3, 앞에 1이 곱해져 있는 9, 그 다음 얘 하나 더 써볼까? 앞에 1이 곱해져 있어. 그럼 이제 그 다음이 A7, B7이 될 거 아니야? 집어넣으면 15거든? 얘네들끼리 무슨 수열이라고? 등차 수열이 유지된다고. 등차 수열이 유지돼. 그러니까 얘 뭐라고 빨리 쓸 수 있어야 되냐면 1이 곱해지는 아이들끼리 3, 9, 15 이렇게 등차 수열이 유지된다고. 그럼 또 마찬가지 방법으로 2가 곱해져 있는 아이들끼리 어떻게 되겠니? 등차 수열이 유지되겠지. 등차 수열이 유지될 거라고. 2가 곱해져 있는 아이들끼리 5, 11 얼마씩? 6씩이니까 이렇게 등차 수열이 유지되겠지.
그리고 나머지는 0이니까 필요 없다고. 그럼 어디까지 될 건지, 어디까지 되겠어? 봐봐. 3개씩 나누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지금 A1이 1이고 A4가 1이니까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아이들까지. 그럼 20 전에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 되는 거 A19까지겠지. 얘도 1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디까지 갈 거냐면 A19, B19까지 갈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19 집어넣으면 39인가? 이렇게. 그래서 이거 등차수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겠지? 여기는 그럼 어디까지 오겠어? A, 20, B, 20까지 오겠지. 그래서 여기다 20 집어넣으면 41까지 오겠다. 그래서 얘도 등차수의 합 공식으로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다. 그래서 기본은 나열이다. 항상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나열에서 볼 수 있어야 돼. 또 계산만 좀 생략할게. 그 다음에 2098번. 그러면 등비수열. 자, 98번에 자,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수열 AN 플러스 1 더하기 2AN. 얘가 첫째 항이 4고 이렇게 쓸게. 첫째 항이 4고 공비가 마이너스 1이라. 그때 A8의 값을 구해달라. 봅시다. 수열의 기본은 항상 나열이야. 이게 지금 요 수열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 그럼 첫째 항이라는 건 n에다가 1 대입하면 되겠지. n에다 1 대입해. 1 대입하면 A2 더하기 2A1이잖아. 선생님 이렇게 써볼게. 2A1 더하기 A2 이렇게 써볼게. 이렇게 써볼게. 그 다음 두 번째 항은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2A2 더하기 A3 이렇게 되겠지. 3 집어넣으면 사실 여기까지 안 집어넣어도 되는데 3까지만 집어넣어보자. 3 집어넣으면 2A3 더하기 A4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뭐래? 첫째 항이 4고 공비가 마이너스 1인 등비수열이래. 얘가 얼마래? 4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곱한 게 얘가 돼야 된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고 싶다라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수열 AN이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라고. 그럼 우리 빨리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등비수열은 초항과 공비를 가지고 모든 항을 표현할 수 있지. 이거 싹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싹 다 표현할 수 있어. 얘는 초항 그냥 A라고 쓰면 될 거고 A2는 AR로 쓰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A 더하기 AR이 얼마다? 4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4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 그럼 얘는 A2가 AR이고 A3가 AR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2AR 더하기 AR 제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4가 될 거라고. 이렇게 될 거야. 근데 한 번만 생각해봐. 한 번만 생각해봐. 이게 그냥 원초적으로 푸는 방법이야. 원초적으로 푸는 방법인데 한 번만 생각해보자. 여기다가 공비 R 곱하면 얘 되는 거 맞니? 맞아? 여기다가 공비 R 곱해도 얘 되는 거 맞아? 그럼 무슨 말이야? 통째로 R 곱하면 얘가 된다는 거네. 지금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지. 그게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그게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보자마자 공비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열하면 보여야 돼. 우리는 저번 시간에 연습했잖아. 여기다 간격이 일정하지. A1, A2, A2, A3. 그러니까 통째로 R 곱하면 얘가 되는구나.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 1이구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A는 4구나 라고 찾을 수 있겠지. 그럼 A8은 초항에다가 공비를 7개 곱한 거잖아. 그러면 초항에다가 마이너스 1을 7개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4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사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인수분해지.
얘네 R로 묶이니까 R이 마이너스를 찾을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가지 않고도 볼 수 있으면 우린 너무 좋겠다. 그 다음에 111번. 자, 공비가 1보다 크대. 공비가 1보다 큰 등비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A3 곱하기 A5 곱하기 A7이 125고 그 다음에 A6분의 A4 더하기 A8 얘는 6분의 14입니다. 이때 A9의 값을 구해달래. 사실 얘도 그냥 초항 공비 이용해가지고 싹 다 표현하면 되는 문제기는 해. 싹 다 표현하면 되는 문제긴 한데 우리 어차피 오늘 이제 바로 등비중항 해야 되니까 등비중항 한 번만 설명하면서 이 문제 같이 해볼까? 우리 등비중항이 뭐니? 등비중항 세수 A, B, C가 등비수열이면 이게 등비중항이라는 거 등비수열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거든. 그래서 등비수열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우리 항상 등비중항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였냐면 가운데 놈의 제곱이 양 끝에 놈의 곱과 같다. 이게 등비중항이란 말이야. 선생님이 등차수열하고 등비수열이 영어로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니? 등차수열이 아리스메틱 시퀀스야. 산술 수열이고 등비수열은 지오메트리컬 시퀀스라고 해서 기하수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이야. 맞니? 등차 중앙이 산술 평균이고 등비 중앙이 정확하게 기하 평균인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이게 맞는 거야. 기하 수열이니까 기하 평균이 만족되는 거라. 이걸 만족하는 수열이다라는 거거든. 그럼 이제 한 번만 생각해봐. 우리 할 수 있어? A1, A2, A3. 유찬아 잘 봐봐. 좀만 키웠네. A5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A1, A3, A5 두 칸씩 건너뛰니까 이 세 개 뭐야? 등비 수열인 거 맞니? 등비 수열이니까 등비 중앙에 의해서 우리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등차 수열에서 했던 거야. A1 곱하기 A5가 뭐가 돼야 돼? 가운데 놈의 제곱 A3의 제곱이 돼야 되는 거 맞니? 그럼 이거 뭐라고도 말할 수 있을까? 얘네 셋도 등비 수열이지. 그러니까 뭐랑 똑같아? A2 곱하기 A4랑도 똑같아. 맞아? 이게 똑같다고. 얘로 똑같다고. 우리 등차 수열에서 연습했던 거니까 이거 바로 볼 수 있으면 너무 좋다고. A3랑 A7이랑 이거 두 개 곱한 게 뭐가 돼야 될까? 등비 중앙에 의해서 둘이 더한 거를 2로 나눠봐. 요 놈의 가운데 양이 뭐야? A5잖아. 이게 뭐랑 똑같아? A5의 제곱이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거 뭐랑 똑같냐면 A5의 세제곱이랑 똑같은 거지. 이게 125란 얘기야. 그러니까 A5가 얼마다? 5라고. 우리는 모든 걸 초항하고 공비로 보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 계산 너무 지저분해져. 지수를 괜히 쓸데없이 크게 만드는 거잖아. 이렇게 보면 너무 좋겠어. 그 다음 이것도 봐봐. 이것도 봐봐. 우린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었는지 기억나? 다 초항으로 바꾸지 않을 거야. 초항으로 바꿔도 돼. A6을 A의 아래 5제곱으로 놓고 A4는 A의 아래 세제곱으로 놓고 A8은 A의 아래 7제곱으로 놓고 해도 돼. 해도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보자고? 기준을 잡아보자고. A4가 제일 작으니까 A4를 기준으로 잡아볼게. 그럼 A4는 그냥 A4라고 놓으면 A8은 뭐라고 말할 수 있니? A4에다가 공비 몇 개 곱하면 돼? 4개 곱하면 되지. 4칸 차이 나니까. A6은 A4에다가 공비 몇 개? 2개 곱한 거랑 똑같다고. 그럼 이렇게 약분돼서 얘가 뭐가 되냐면 R 제곱분의 1 더하기 R 4제곱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양변에 분수 싫으니까 6R 제곱을 곱하자. 아니면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갖다를 쓰는 거지. 그러면 13R 제곱은 6 더하기 6R의 4제곱? 인수분해가 되겠지. 다 오른쪽으로 넘기자. 6 곱하기 R의 4제곱 마이너스 13R 제곱 플러스 6은 0 이렇게 해봅시다. 인수분해가 되겠지? 2, 3, 4 아이고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그럼 R은 R 제곱이 바로 할게. R 제곱이 2분의 3 또는 3분의 2라는 거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지금 나 111번 하고 있지. 근데 문제에서 뭐래? 공비가 1보다 크다 그랬어. 그러니까 R 제곱은 2분의 3이겠네. 나 굳이 R을 안 구할 거야. 왜 R을 안 구할 거냐면 문제에서 뭐 구하래? A 9를 구하래. A 9는 내가 A 5가 5라는 걸 알잖아. A 5에다가 공비 몇 개? 4개 곱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5에다가 R 4제곱. R 제곱의 제곱이니까 4분의 9 곱하면 되겠다. 4분의 45가 답이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계산 좀 덜 할 수 있는지를 계속 좀 이번에 시험 대비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고민하면서 했으면 좋겠어. 굳이 초항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우리는 나랑 수학을 하면서 이런 거에 습관이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진도를 나가 봅시다. 오늘도 선생님 똑같이 이거 줄게. 개인적으로 내가 계속 이걸 주고 있는데 바람이 있다면 사실 수학 노트를 따로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게 제일 베스트라고 보거든. 수학 노트를 따로 만들어서 이론 정리, 이론 정리대로 하고 선생님이 문제풀이 해주는 거는 문제풀이 해주는 대로 적고 한번 기운 내서 이 교실을 빨리 탈출해야 돼. 여기 창문이 없어가지고. 우리 에어컨 좀 잠깐. 혹시 추우면 말해줘. 약하게 틀게. 봅시다. 우리는 437쪽을 펴서 우선 앞에 문제들은 우리 등비수열 저번 시간에 했던 이론을 갖고 하는 거니까 바로 가봅시다. 자, 2112번 봅시다. 2112번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세 번째 항이 18이고 여섯 번째 항이 486이다. 486일 때 처음으로 1000보다 커지는 항이 몇 번째 항인지 물어봤어. 그러니까 AN이 1000보다 커지는 n의 값을 구해달라는 거네. 그럼 빨리 이렇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저번 시간부터 선생님이 계속 연습시키고 있는데 지금 뭘 물어본 거냐면 상황을 물어보는 거야. 상태 혹은 상황을 물어보는 거라고. 어떤 수열의 값이 1000보다 커지는 상황을 물어본 거니까 우리는 빨리 뭘 이용해서 풀 생각해야 돼? 일반항 이용해서 풀 생각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등비수열의 합까지 갈 텐데 등비수열은 철저하게 공식에 좀 의존한단 말이야. 철저하게 공식에 의존하니까 뭐 너무 간단히 잘 기억하겠지만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된다?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니까 초항하고 공비 빨리 찾아야겠네. 그럼 이제 우리 이런 것들 나왔을 때 A3이 18이고 A6이 486이면 계속 초항 공비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자 그랬어. 첫 번째 방법은 A6은 세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개 곱하면 돼? 세 칸 차이 나니까 3개 곱하면 되는 거지. 지금 A6이 486이니까 얘가 18 곱하기 R의 세제곱이다. 그래서 이렇게 약분해서 R 세제곱을 구할 수도 있겠지. 약분하면 지금 R 세제곱 얼마나? 27 나오나? 그럼 R 세제곱은 27이니까 R은 3 이렇게 나오겠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또 마찬가지로 A3는 초항 곱하기 공비를 2번 곱한 거니까 R이 3이니까 9라서 9A가 18. 그래서 초항은 2 이렇게 나오겠네. 이게 그냥 직관적으로 하는 방법. 근데 내가 조금 이제부터 너네가 익숙해졌으면 하는 방법은 뭐냐면 등비 수열은 곱에 대한 형태이기 때문에 나누는 걸로 우리가 식을 간단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등비 수열에서 항 2개가 나오면 바로 나눠 버릇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A3분의
A6. 둘이 몇 칸 차이나? 3칸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얘가 A3 곱하기 R 세제곱이니까 약분해서 바로 얼마가 나온다? R 세제곱이 나온다. 이거를 바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어차피 계산할 거니까. 뭘 쓰던 익숙해져야 된다. 그래서 초항이 2고 공비가 3이니까 문제 어떻게 되냐면 AN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 1000보다 작아지는 거 찾으면 되겠다. 자연수니까 어렵지 않게 찾을 거야. 약분하면 500. 그럼 n의 3의 5제곱이 243인가? 그럼 3의 6제곱이면 확 넘어가네, 그치? 굳이 쓰지 말라고. 얘가 6이면 500 넘어가네. 그러니까 n은 얼마? 7이 답이 되겠다. 7번째 항이 답이 되겠지. 그 다음에 2115번 봅시다. 자,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항상 문제 잘 읽어줘. 공비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중요하게 쓰일 거야.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인데 첫째 항이 2분의 3이고 다섯 번째 항이 32분의 3이다. 첫째 항이 2분의 3이고 다섯 번째 항이 32분의 3이다. 그때 얘는 거꾸로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AN이 1000분의 1보다 작아지는 걸 구해달래. 그럼 얘도 또 상황 상태를 물어볼 거니까 일반항이 필요하다. 그래서 얘네 가지고 빨리 공비 찾읍시다. 공비. 요거는 바로 한번 해볼까? 쉽게 보이니까. 숫자가 좀 잘 보일 때는 바로 가봐. 첫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 가려면 공비를 몇 개? 4개 곱하면 되지. 4개 곱하면 돼. 이게 얼마야? 2분의 3에서 32분의 3 들려면 16분의 1 곱하면 되는 거지. 따라서 공비는 2분의 1이다. 그럼 일반항 AN이 나오겠네. 일반항 AN은 초항 2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 얘가 1000분의 1보다 작고 싶은 거네. 나는 좀 이렇게 할게. 2분의 1을 1로 집어넣을게. 2분의 1로 1로 집어넣고 3을 절로 보내면 양변을 3으로 나누면 좌변은 2분의 1의 n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그럼 2의 10제곱이 1024잖아. 그럼 2의 11제곱은 2048이니까 12제곱을 해야 넘어가겠네. 3000분의 1보다 작아지겠네. 그치? 11제곱이 2048분의 1이니까. 그래서 n은 얼마? 12. 이게 답이 되겠네. 그래서 우리 등비수열이 사실 더 쉽잖아. 등비수열이 지수가 나올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라서 막상 계산 더 쉽게 나올 수 있으니까 겁먹지 말고 잘 해봅시다. 그 다음에 2118번. 우리는 계속해서 뭘 연습할 거냐면 항의 번호 써먹는 연습을 할 거야. 지금 2분의 1하고 128 사이에 세수 A, B, C를 넣어서 2분의 1 A, B, C 128 이렇게 만들어서 등비 수열이 유지되고 싶다. 그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해라. 단 공비는 양수다 라고 했어. 그럼 봅시다. 자, 이렇게 보자고. 항의 번호를 써도 돼. 얘를 첫 번째 항으로 생각하고 얘를 그럼 몇 번째 항으로 생각하면 되니? 둘, 셋, 넷, 다섯 번째 항. 요렇게. 나는 지금 A, B, C는 문자라서 뭔지 모르니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만 쓰겠다. 그럼 우리 빨리 뭘 생각할 수 있어? A1에다가 2분의 1에다가 공비를 하나, 둘, 셋, 4개 곱하면 공비를 4개 곱하면 그게 뭐가 되겠다? 128이 되겠다. 이 식하는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만 가지고 식세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R 4제곱이 얼마다? 256이다. 256이 2의 8제곱이니까 R은 4가 되겠네. 이렇게 되겠다. 그럼 공비가 4니까 다 했지? 여기다가 4 곱하면 A가 되겠지. 그래서 2. 또 4 곱하면 4이 8인가? 8. 또 4 곱하면 32. 그래서 이거 더한 42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등비수열, 등차 수열을 했던 거 똑같이 등비수열에서 확장해서 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잘 할 수 있을 거고.
항의 번호를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적으니까 굳이 안 쓰고 칸수로 바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2123번처럼 항의 개수가 많아지면 무조건 항의 번호를 쓰라는 거야. 지금 이 문제 선생님이 등차 수열에서도 얘기했는데 1280하고 5 사이에 n개의 수를 집어넣어 가지고 등비 수열이 되고 싶어. 만약에 이렇게 말로만 되어 있어도 밑에 나와 있는 그림을 반드시 그릴 줄 알아야 돼. 그거를 쓰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 이렇게 말이 나오면 우리는 1280에다가 n개의 수를 집어넣을 거니까 첫 번째 수를 a1, 두 번째 수를 a2 쭉 해서 an. 그럼 그 다음에 요 그림을 꼭 그려주자고. 요걸 꼭 표현하자라는 거야. 그래야 내가 항의 번호를 마음 놓고 얘를 뭐라고 매기면 되겠어? 첫 번째 항 앞에 있으니까 A0로 놓고 얘는 n번째 항 다음 번째에 있으니까 n 플러스 1번째 항으로 써야 요 항의 번호를 내가 편하게 써먹을 수 있겠지. 0번과 n 플러스 1번이라는 항을. 그럼 얘도 똑같아. 방금 했던 것처럼 얘네들은 관심이 없어. 문자들이라서 나는 숫자만 써먹고 싶다고. 숫자만 써먹고 싶다고. A0에다가 공비를 얼만큼 곱해야 n 플러스 1번째 항이 돼? 요 둘의 칸 차이만큼. 그치? n 플러스 1에서 0 뺀 n 플러스 1개를 곱하면 되는 거지. 이걸 쓰고 싶은 거지, 이걸. 그럼 A0가 지금 1280이고 an 플러스 1이 5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양변 1280 나누면 이거 얼마니? 400 아니지 256이니? 아래 n 플러스 1제곱이 256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겠네. 맞지? 근데 공비가 2분의 1이라고? 256분의 1이지. 이렇게 되겠지. 공비가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쓰고 갈 거. 이렇게. 256은 2분의 1의 8제곱이지? 얘가 8이면 되겠네. 그래서 얘는 얼마? 7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잘 할 수 있을 거야. 자, 여기까지 이제 약간 워밍업이었고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워밍업을 한 거고 이제 등비수열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사실 등비중항 아까 잠깐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자, 등비중항에 대해서 한 번만 좀 얘기를 다시 한 번만 해보면 등비중항 등비수열에서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할 거거든. 등비중항에서는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첫 번째, 만약에 문제에서 특정한 세수가 등비수열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등비중항밖에 없는 거야. 이걸 꼭 기억하자고. 특정한 세수가 등비수열이다라고 알려주면 쓸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야. 왜냐면 사실 등비중항이 등비수열의 정의거든. 등비중항이 등비수열의 정의라서 정의밖에 쓸 게 없다라는 거야. 근데 내가 특정한 세수라 그랬지. 특정한 세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A, B, C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형태를 주는 거야. 형태 이런 식으로 X X 플러스 2, X 플러스 8 이런 식으로 형태가 주어지는 경우 혹은 A, B, A 플러스 B 이렇게 A, B, C로 두루뭉실하게 주는 게 아니라 형태를 주면 우리는 무조건 등비중항을 써야 돼. 근데 만약에 그냥 막연한 세수가 등비수열이다라고 하면 이때 막연한 세수다라는 거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A, B, C 이런 식으로 주는 거지. 형태가 주어지지 않고 막연하게 세수를 주면 봐봐. 이건 문자가 3개잖아. 안 좋다고. 문자를 줄일 수 있다고. 등차 수열하고 사실 똑같은 거거든. 등차 수열도 특정한 세수가 등차 수열이다라고 하면 등차 중항을 썼어. 막연한 세수가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했지? 대칭으로 A-T, A 플러스 D 이렇게 두기로 했잖아.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야. 막연한 세수를 주면 얘를 문자를 최대한 적게 문자를 줄여서 쓰겠다고.
근데 얘는 굳이 대칭은 만들지 않을 거야. 왜냐면 대칭을 만들어서 분수를 만드는 게 더 싫거든. 그래서 등비수열은 그냥 이렇게 둘 거야. A, AR, AR 제곱으로 둘 거야. R분의 A, A, AR 이런 식으로 안 만들 거라고. 선생님 맨날 습관적으로 너네 나는 분수 싫어한다, 혐오한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만큼 분수가 싫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막연한 세수가 주어져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놓고 문제를 풀겠다. 힌트를 좀 주면 막연한 세수에다가 보통 정보를 뭐 합을 준다거나 곱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줬을 때 저런 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겠다. 이거는 문자의 개수를 줄여서 쓰겠다라는 거지.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하나만 좀 더 알았으면 하는 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 등비 중앙의 성질에 의해서 A1 곱하기 A5는 뭐랑 똑같다고 말할 수 있어? A3의 제곱이랑 똑같다고 말할 수 있다. 두 개를 한 개로 줄일 수 있다. 얘가 근데 뭐랑도 똑같다? A2 곱하기 A4랑도 똑같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 근데 얘는 사실 등차 수열보다 활용도가 크진 않아. 얘는 진짜 활용도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굳이 뭐 안 써도 괜찮아. 근데 만약에 나는 그래도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하면 연습을 해놓으면 당연히 문제 푸는 속도나 계산 실수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거고. 그러면 맞아 봅시다. 2127. 자, 세 양수 x, x 더하기 4, 9x가 등비수열 이런데. 자, x 더하기 4, 그 다음에 9x가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얘는 지금 어떻게 된 거야? 특정한 세수가 등비수열이다 준 거라고. 이렇게 형태를 준 거잖아. 이렇게 형태를 준 상태로 등비수열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 등비중앙밖에 없다고. 무조건 등비중앙을 쓰겠다고. 가운데 놈의 제곱이 양 끝에 있는 두 수의 곱과 같다. 이걸 풀겠다라는 거지. 전개해서 바로 쓸게. x제곱 넘어가니까 8x제곱 플러스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8x가 되겠네. 16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2는 0이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돼서 x는 2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문제에서 뭔가를 줬겠지? 양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은 될 수 없겠다. 그래서 x는 2가 답이 되겠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내용이고 2131번. 자, 얘는 우리 1학년 때 내용 잘 기억해야 돼. 나머지 정리를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fx를 1차식 x-알파로 나눈 나머지. 이게 나머지 정리였어. fx를 1차식 x-알파로 나눈 나머지는 뭐랑 똑같냐면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얼마지? x는 알파지. 걔를 여기다가 대입한 거랑 똑같았어. 그래서 f알파야. 이게 나머지 정리였다. 외우는 게 아니라 검산식을 쓰면 되는 거거든. 선생님 이거 막 그렇게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할게. 내가 만약에 어떤 다항식 fx 이렇게 한번 써볼까? 15를 3으로 나누면 몫이 4고 나머지가 2지. 검산식 어떻게 되니? 나눔을 당한 수 15는 나누는 식 3 곱하기 14라고 할게. 미안해. 14는 이상한 짓 하는 거야. 3으로 나누면 몫이 4고 나머지가 2다. 이게 검산식이란 말이야. 그렇지? 나눔을 당하는 식은 나누는 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나눔을 당하는 식은 나누는 식 곱하기 몫이 뭔지 몰라. 몫이 영어로 쿼트라서 우리가 보통 QX로 쓰기로 했지. 이렇게 더하기 나머지야. 그럼 이제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상수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관심이 없거든. 그래서 양변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얘가 0으로 사라지니까 나머지가 F알파다. 이게 나머지 정리였다고. 이게 나머지 정리였어.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풀겠다라는 거지. 그럼 지금 문제에서 여기다 밑에다 쓸게.
fx가 문제에서 x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래. 얘를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각각 등비수열이다. 그럼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얘를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 얼마라고?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집어넣은 거. 그래서 f1. 그래서 1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5 나오나? 이렇게. x로 나눈 나머지는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이니까 0이지. 그래서 f제곱 2a 플러스 4 이렇게.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똑같이 얘를 0으로 만드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은 f 마이너스 1. 그래서 집어넣으면 똑같이 2a 플러스 5 나오겠네. 이 세 개가 등비수열이 되고 싶대. 그러면 얘도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 특정한 세수가 등비수열이다. 등비중앙밖에 없다. 그러니까 2a 플러스 4의 제곱이 2a 플러스 5 곱하기 2a 플러스 5니까 이게 되고 싶은 거네. 이렇게 되고 싶은 거네. 한 번만 물어볼게. 저거 전개해서 풀 거니? 뭐 전개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어려운 식은 아닌데 우리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 이런 게 이제 그래서 선생님이 나는 이런 게 1학년 때부터 좀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 이게 이제 그냥 무식하게 푸는 게 막 도움이 되지 않거든. 나중에 이런 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실력이 되는 거라. x제곱이랑 y제곱이랑 같아. 이거 해 어떻게 되니? x랑 y랑 같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맞아? 이거 그냥 넘겨서 합차로 인수는 되잖아. 맞아? 지금 딱 이거지. 요 놈의 제곱하고 요 놈의 제곱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고. 2a 플러스 4랑 2a 플러스 5가 같거나 또는 2a 플러스 4랑 마이너스의 2a 플러스 5랑 같거나 이거밖에 없지 뭐. 맞니?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 무조건 요거겠지. 그래서 4a는 얼마니? 마이너스 9다. a는 마이너스 4분의 9다. 이렇게 바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 등비수열의 합에서 설명이 조금 필요해서 거 가기 전까지는 좀만 바로 갈게. 들어갑시다. 자, 2139번. 오늘 금요일이니까 빨리 해서 빨리 끝내고 빨리 갑시다. 자, 2139번 잘 봐봐. 서로 다른 두 양수 A, B에 대해서 대표적인 이제 내신형 문제지. 세수 8A, B는 등차 수열이래. 8A, B는 등차 수열이고, 그 다음에 A, B 36은 등비 수열이다. 그럼 이제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는 거야? 얘도 이제 일종의 형태를 준 거잖아. 그치? 그냥 막연하게 세수를 준 게 아니라 형태를 준 거니까 얘는 등차 중앙밖에 쓸 일이 없는 거고, 얘는 등비 중앙밖에 쓸 게 없다.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얘는 세수가 등차수열. 가운데 거에 2배 한 개. 양 끝에 있는 두 수의 합과 같겠다. 얘는 가운데 거에 제곱이 양 끝에 있는 두 수의 곱과 같겠지. 이렇게. 이거를 모두 만족하는 A, B를 찾고 싶은 거니까 연립방정식 풀고 싶은 거지. 항상 얘기하지만 연립방정식의 목표는 뭐야? 문자의 개수를 줄이는 거고, 다 잘 알겠지만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1차 관계식이라고 불러. 이제 이런 거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어, 이름을. 이렇게 1차로 이루어진 두 문자 사이에 관계식이 나오면 우리는 항상 대입함으로써 문자의 개수를 쉽게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나중에는
이런 1차 관계식을 되게 찾고 싶어 하게 될 거야. 그럼 1차 관계식이 지금처럼 편하게 나왔으면 당연히 써먹어야 되는 거지. 그럼 이거 꼭 또 막 a는 2분의 b 플러스 8이라고 하지 말고 36 곱하기 a는 18 곱하기 2a니까 요 2a 대신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 바로 쓸게. b제곱 18b 넘기면 마이너스 18b 이렇게. 그 다음에 8 곱하기 18이 넘어오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쓸게. 이렇게 되겠다. 또 사람이 할 수 있는 인수분해니? 그러면 b는 24 또는 마이너스 6이 나온대. 이렇게 나온대. 이 문제에서 이것도 양수 ab라고 줬네. 양수 ab라고 줬으니까 a는 b는 얼마겠다? 24겠다. 그래서 24 집어넣으면 2a는 30이니까 a는 16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b 빼기 a는 8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등차중앙, 등비중앙 언제 쓸 건지 잘 기억하면 되겠고 2144번에다가 별표 하나만 치고 요거 좀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이거 아마 나랑 시험 대비할 때 들었던 친구들은 기억하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이제 우리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 게 있거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 거 지금 2144번. 이게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편법을 쓰는 거면 너네한테 강요하지 않아. 편법이 아니라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 응용하는 거거든.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는 내용이란 말이야. 잘 봐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필요한 내용이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 해가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a는 0이 아닐 자, 참고로 a도 0이 아니고 c도 0이 아니다라고 할게. a도 0이 아니고 c도 0이 아닐 때 요 방정식의 해가 x는 알파랑 x는 베타야. 이렇게. 그러면 역수 x는 알파분의 1과 또는 x는 베타분의 1을 해로 갖는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고? 이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돼? 이거 그러니까 A랑 C랑 바꾸는 느낌인데 이게 3차, 4차, 5차, 6차, 7차 다 성립되거든? 뒤집는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뒤집는 거야. 요렇게 뒤집는 거야. 요거라고. 이게 만약에 3차 방정식이야. ax 세제곱, bx 제곱, cx 플러스 d는 0의 해가 알파, 베타, 감마야. 그럼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 1을 해로 갖는 거 뒤집어서 dx 세제곱, cx 제곱, bx 플러스 a는 0이라고. 왜 이게 되지? 왜 이게 돼? 역수잖아, 역수. 역수잖아. 얘가 알파, 베타를 해로 갖는다라는 건 요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지. 그치? x 자리에 알파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을 해로 갖는다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x 대신에 x분의 1을 대입하면 된다고. x분의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 여기다 써볼게. a에 x분의 1의 제곱이 될 거고 b에 x분의 1이 될 거고 c는 0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양변에 뭘 곱할 거야? x제곱을 곱해봐. 그럼 얘가 a가 되고 얘가 bx가 되고 얘가 cx제곱은 0 이렇게 되니까 이게 나온다고. 그치? 내가 치환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지. 이거를 쓰고 안 쓰고가 차이가 진짜 많이 난단 말이야.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 사실 우리는 이런 걸 1학년 때 연습하고 왔어야 돼. 1학년 때 연습하고 왔어야 돼. 그럼 지금 이 문제를 봅시다. x제곱, 선생님 이거 정석적으로도 풀어볼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 요거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겠대. 그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알파분의 1하고 p분의 1하고 베타분의 1
얘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등차 수열을 이룬대. 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알파, q, 베타. 얘는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룰 때 UP 더하기 Q의 값을 구해달라. 단 Q는 0보다 작다. 그럼 봐봐. 이걸 정석적으로 푼다고 생각해봐. 정석적으로 푼다고 생각하면 쓸 수 있는 게 여기서 우선 근과 이의 수의 관계를 빨리 생각하는 거지. 두근의 합 6이고 두근의 곱은 1이야. 얘는 사실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 그럼 이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등차 중앙밖에 없지. 등차 중앙에 의해서 가운데 거에 2배가 뭐랑 똑같아? 양 끝에 있는 거에 합과 같아.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통분해서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럼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고 알파 베타가 1이니까 얘가 6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P분의 2가 6이니까 P는 얼마?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 얘도 세수가 등비 수열이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Q 제곱이 두 수의 곱과 같다. 이렇게. 얘가 지금 1이지. 그러니까 Q는 얼마? 마이너스 1. 음수라고 했잖아. 그래서 Q는 마이너스 1이다. 사실 뭐 어렵지 않아. 나온 김에 보고 가자고. 이렇게. 그럼 봐봐. 요 놈의 해가 알파 베타잖아. 그러면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을 해로 갖는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고? 뒤집으면 된다고. 뒤집어. 얘가 x제곱의 계수가 될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x제곱의 계수가 상수항이 되는 거니까 플러스 1은 0 이렇게. 그러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 요거의 해니까 두 근의 합 바로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 바로 6이라고 알 수 있다고. 바로 알 수 있어. 지금 이 문제에서는 크게 뭐 다이나믹한 차이를 가져오진 않지만 이렇게 우리가 1학년 때 짚고 왔으면 좋을 뻔한 내용들을 우리는 계속 이렇게 짚어 나갈 거야. 그 다음에 넘겨서 2150번 봅시다. 좀만 더 갈게. 우리 오늘 유형 15까지 갈 거거든. 15까지. 오늘은 내가 볼 때 무조건 웬만하면 8시면 이론 다 끝나고 아무리 늦어도 8시 반 전에 무조건 끝나. 그러니까 좀만 기운 냅시다. 자, 2150번.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의 합이 14고 곱이 64래. 봐봐. 등비 수열을 이루는 막연하게 그냥 세 수라고 준 거지. 세 수를 주고 합 곱을 알려줬다. 합이 지금 얼마냐면 어디야? 14고 곱이 64래.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세 수를 A, B, C라고 두는 게 아니라 최대한 문자를 적게 써서 두 개를 가지고 A, AR, AR 제곱으로 두겠다고. 요것만 좀 잘 기억하자라는 거야. 이게 딱 우리 내신에서 필요한 유형별 풀이가 되는 거잖아. 이게 계산하는 게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데 생각보다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잘 봐봐. 이 선생님이 해주는 거 볼 때는 별거 없네 라고 하는데 막상 잘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 자, 세수의 합이 14라고 했으니까 A, AR, AR 제곱이 14야.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 세수의 곱 A 곱하기 AR 곱하기 AR 제곱. 그럼 얘 지금 뭐가 되냐면 A도 3개, R도 3개니까 A 세제곱, R 세제곱이지. 그럼 이거 빨리 뭘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A, R 전체의 세제곱으로 둘 수 있어야 돼. 얘가 64야.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64는 4의 세제곱이니까 AR이 얼마라는 거야? 4라는 거네. 그럼 지금 문자 2개씩 2개니까 이거 풀 줄 알아야 되거든. 연립방정식 푸는 거거든. 연립방정식의 목표는 뭐라고? 유찬아 좀만 힘내 빨리. 유찬아 연립방정식의 목표 뭐라고? 문자의 개수 줄이는 거라고. 그럼 지금 얘는 1차 관계식이 없어. 1차 관계식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라도 이용해야 돼.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되니? 뭐 R을 바꾸든 A를 바꾸든 한 문자를 바꾸는 거야. 나누면 되지. 양변 R로 나누면 A가 뭐랑 똑같아? R분의 4랑 똑같아. 이거 빨리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A 대신에 R분의 4를 싹 다 대입할 거야. 그럼 R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A 대신에 R분의 4 집어넣으면 R분의 4 이렇게 될 거고, 이거는 뭐 R분의 4를 집어넣어도 되고 AR이 4지? 4 이렇게 될 거고, AR이 4니까 얘는 A가 R분의 4니까 R분의 4 집어넣으면, 한 번만 쓸게. R분의 4 집어넣으면 R 하나 약분돼서 4R이 남겠지. 얘가 14라. 그럼 빨리 뭐 생각해야 돼? 분수 싫다고. 양변에 R 곱할 거야. 그럼 간단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겠지. 양변에 R 곱할게. 여기다 R 곱하면 4R 제곱. 이거 14 넘어오면 마이너스 10이지? 거기다 R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10R. 여기다 R 곱하면 플러스 4는 0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약분하면 2R 제곱 마이너스 5R 플러스 2는 0이라서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2, 1, 2, 1 마이너스 마이너스. R은 2 또는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다. 우리 등차 수열에서도 세수를 A-D, A 플러스 D로 놓으면은 공차가 2개 나왔거든. 내가 뭐든 상관없다, 대칭으로 나온다라고 했었지. 얘도 똑같아. 2가 되든 2분의 1이 되든 상관없어. 만약에 봐봐, 한 번만 해볼게. 만약에 R이 2면 AR이 4니까 A가 얼마가 나와? 2가 나오겠지. 그럼 그때 세수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2, 4, 8 이렇게 나올 거야. 만약에 R이 2분의 1이면 A가 얼마가 나오냐면 8이 나와. AR이 4니까. 그럼 어떤 형태냐면 8, 4, 2인 거야. 그러니까 8, 4, 2가 됐던 2, 4, 8이 됐건 뭘 써도 다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굳이 두 개 다 하지 말라고. 굳이 두 개 다 하지 말고 하나만 해보면 된다. 가장 작은 수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2가 답이 되겠지. 그래서 전형적으로 선생님이 늘 수업을 해보면 전형적으로 선생님이 풀어줄 때는 다 끄떡끄떡 하는데 막상 해보면 안 되는 친구들이 몇 명씩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따가 꼭 계산 잘 해보고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풀었었는지 잘 염두해서 해봅시다. 그 다음에 2152번. 자, 3차 방정식 2x 세제곱 마이너스 kx 제곱 마이너스 24x 그 다음에 더하기 54는요. 요거에 세실근이 등비수열이래. 이것도 봐봐. 막연한 세수를 준 거라고 빨리 생각해야 돼. 보통 세실근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놓고 시작해?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놓고 시작하지. 그러니까 문자 몇 개? 문자 3개로 표현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 그냥 막연하게 정보를 준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두지 않겠다고. 어떻게 놓겠다고? 방금 했던 것처럼 A, AR 제곱으로 놓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수업하면서 제일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문제를 풀다가 아 이거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거야. 그게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막연한 세수가 나오면 문자 2개를 표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근각의 세관계밖에 없는 거지. 우리 3차 방정식에서 세 근의 합 지금 다 더하면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이 되겠지?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의 최고 차이 수분의 그 다음 번째의 개수니까 2분의 K가 되면 돼. 이렇게. 난 선생님 사이좋게 한 번씩 곱한 거라고 그랬어. 사이좋게 한 번씩 곱한 거. 얘랑 얘랑 곱하면 그냥 차근차근 쓸게. A제곱 R. 얘랑 얘랑 곱하면 A제곱 R 세제곱. 얘네 둘이 곱하면 A제곱 R제곱. 이게 뭐가 나와야 되냐면 최고 차이 수분의 요놈이니까 마이너스 12 나오면 되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근의 곱. 방금 아까 처음 했었잖아. A 세제곱 곱하기 R 세제곱이지? 얘를 빨리 우리는 그냥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 A, R의 전체 세제곱. 이게 얼마냐면 마이너스의 최고 차이 수분의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27이다. 따라서 A, R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3인가? 이렇게 나오겠네. A, R이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 관계식 쓰는 거지, 관계식. 근데 얘는 이걸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요걸 좀 써보면 이 형태가 좀 나을 것 같거든? 이거 AR로 한 번만 묶어볼까?
이거 AR로 한번 묶으면 AR에 얘 AR로 묶으면 A 나오지. 얘를 먼저 묶자. 얘 AR로 묶으면 AR 이렇게 되겠지. 이거 AR로 묶으면 안 되네. 맞지? AR 제곱이지. 맞네. 대응 나오네. 이렇게 나오네. 얘가 요거지. 요게 마이너스 10이야. 근데 AR이 얼마? 얘가 마이너스 3. 그래서 나누면 이거 얼마다? 4다. 이게 4네.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K는 8이 답이 되겠지. 뭔가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2학년이잖아. 1학년이 아니니까 뭔가 이렇게 손이 나가기 전에 한 번만 형태를 좀 보자고. 그래서 선생님이 인수분해 애들한테 가르칠 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 인수분해는 감각에 좀 많이 의존을 해서 좀 시야를 많이 넓혀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얘네들은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좋겠다. 그 다음에 2156. 여기 실형 여기 9번까지만 하고 좀 쉴 테니까 우선 이 두 개 잘 봅시다. 2156번. 유형 9까지 하고 좀 쉴게. 자, 2156번 봅시다. 지금 어느 자선단체의 모금액이 1월부터 매월 일정한 비율만큼 매월 비율만큼 뭐 커지든 작아지든 됐던 일정한 비율만큼이다 라고 나오면 나는 어떻게 식을 세웠으면 좋겠냐면 비율이 이제 레이셔잖아. 그냥 곱하기 R로 생각했으면 좋겠어. R씩 곱해 나가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1월 달에 지금 모금액이 A1이다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다음 번째 2월 달에는 얼마가 되는 거야? A 곱하기 R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3월 달에는 얼마가 되겠어? 또 여기다가 R을 곱하면 되겠지? 계속 R씩 커지는 등비 수열이 될 테니까 3월 달에는 AR 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마치 이것도 항의 번호처럼 쓰는 거야. 이거 나중에 쓸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원리합계라는 게 있잖아. 원리합계 들어봤니? 원리합계를 여기서는 빼고 갈 거야. 왜냐면 보통 지금 교육과정에서 빠져 있어가지고 우선은 안 하고 만약에 원리합계가 들어가는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만 따로 빼가지고 수업을 할 거거든. 이 원리합계 할 때도 이 월이나 연도를 항의 번호처럼 쓰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정한 비율이 나왔을 때 R씩 곱해 나갈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4개월 후인 5월에 모금액 이거를 이제부터 이렇게 쓰자. 1월의 모금액을 1월이 시작이니까 이걸 A1이라고 하고 5월의 모금액을 내가 A5라고 해볼게. 이렇게. 그럼 얘는 지금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이 될 텐데 얘가 뭐라 그랬냐면 1월의 모금액의 4배래. 이게 성립한대. 그 다음에 계속 갔을 때 9월의 모금액 A9가 되겠지? A9는 뭐가 성립한데? 5월의 모금액보다 1200만 원이 많대. A5보다 1200만 원이 많다고. 이게 많다고. 그때 A의 값을 구해달래. 잘 봐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선생님이 항상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거야. 이거 첫 번째 항으로 기준 삼아서 문제 풀면 잘 안 보여. 못하는 건 아닌데 잘 안 보인다고. 지금 봐봐. 내가 다섯 번째 항이 4A1이라는 건 알겠어. 그러면 요거 한 번만 생각해보자. A9랑 A5 더하기 1200이 같거든? 그럼 여기 다섯 번째 항이고 여기는 아홉 번째 항이니까 얘를 빨리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다섯 번째 항을 기준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아홉 번째 항은 다섯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개 곱한 거야? 4개 곱한 거야. 맞니? 이게 지금 A5 더하기 1200이라는 거라고. 근데 내가 위의 식을 잘 봤더니 A5가 4A1하고 같거든? 그럼 얘는 또 이제 작은 A1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A5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개 곱한 거야? 4개 곱한 거란 말이야. 얘가 지금 4A1하고 같다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뭘 알아낼 수 있니? R 4제곱이 얼마다? 4구나 라는 걸 찾아낼 수 있다고. 이게 4라고. 이렇게 된다고. 그럼 넘어가면 3A5가 1200이다.
약분하면 A5가 400인데 A5는 뭐랑 똑같아? 나 지금 뭐 구하고 싶냐면 첫 번째 항 구하고 싶잖아. A5가 4A1이라고. 그래서 A1은 100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무조건 첫 번째 항으로 뭔가를 막 바꾸려고 하지 말고 두 개가 나와 있으면 두 개 중에 작은 걸로 기준 삼아서 바꿔버려 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2159번. 2159번에다가 체크 표시를 좀 하나만 해놓을게. 이거 우리가 사실 지수로그에서 좀 연습을 하고 왔던 건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국어가 약하면 좀 힘들거든. 지금 문제를 봐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한 유리는 빛이 통과하면 빛의 양이 일정한 비율로 줄어든대. 한 번만 그냥 선생님이 상상할 겸 그림을 한 번만 그려보면 이렇게 어떤 빛이 와가지고 유리를 통과해서 이렇게 가는 순간 빛의 양이 줄어든대. 얼마만큼인데 8장 통과한 빛의 양이 처음의 양보다 36%만큼 줄어들었을 때 4장 통과한 빛의 양을 구해달래. 그럼 얘도 이게 지금 문제를 사실 좀 여기 나와 있네. 일정한 비율로 줄어든다 그랬어.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거야. 그럼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 일정한 비율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난 어떻게 할 거라고? 곱하기 R로 쓸 거라고. 곱하기 R로 쓸 거야. 그럼 잘 생각해봐. 봐봐. 잘 생각해. 선생님이 이게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백화점을 한번 갔다 올 때마다 내 재산의 10%가 줄어들어. 봐봐. 내가 백화점을 한번 갔다 올 때마다 10%가 줄어드는 거야. 내 재산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너네는 우리가 기준을 내가 백화점 가서 쓰고 온 돈의 기준을 맞춰야 될까? 갔다 와서 나한테 남은 돈을 생각해야 될까? 봐봐. 내가 한 번 갔다 오면 10% 쓰고 오지. 그럼 재산이 좀 줄었겠지? 또 갔다 오면 또 줄었겠지? 또 갔다 오면 또 줄었겠지? 그럼 봐봐. 내가 백화점 가서 쓴 돈이 중요해? 나한테 남아있는 돈이 중요해? 남아있는 돈이 중요한 거 맞아? 그래야 내가 그 다음에 백화점 갔을 때 이거 남은 거에 돈을 쓰고 올 거 아니야. 그치? 이걸 생각해야 된다고. 이 문제의 함정이야. 빛의 양이 줄어든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뭐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줄어든 빛의 양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그럼 답이 안 나온다고. 답이 안 나와. 봐봐. 내가 지금 빛의 양이 A만큼 있었다고 쳐볼게. 그럼 유리를 한 장 통과하면 일정한 비율로 줄어든다 그랬잖아. 곱하기 R 하면 되거든? 그럼 빛의 양이 뭐가 되는 거냐면 A 곱하기 R이 될 거야. 이거 뭘까? 이 AR이라는 거 뭐야? 남은 빛의 양이야? 줄어든 빛의 양이야? 남은 빛의 양이라고.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야. 얘는 빛의 양이야. 그럼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8장을 통과했을 때 빛의 양이 얼만큼 줄어들었대? 36%만큼 줄어들었다. 그러면 8장 통과했다라는 건 R을 몇 번 곱했다는 거야? 8번 곱했다는 거지. 내가 처음 빛의 양을 A라고 해볼게. 그러면 8장 통과했으니까 AR의 8제곱이 될 거거든? 이게 뭐가 됐다는 거야? 36% 줄어들었으니까 100분의 36이 됐다는 거야? 아니라고. 36% 줄어들었다는 건 몇 프로 남았다라는 거야? 이걸 빨리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100분의 6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학교 시험에서 좋아하는 문제겠지. 아주 낚시하기 좋은 문제잖아. 그리고 이거를 지수로그에서도 이미 연습을 하고 온 거야. 그래서 약분하면 R8제곱이 100분의 64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4장 통과했을 때 빛의 양을 구해달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AR의 4제곱, 그러니까 R 4제곱 구해달라는 거지. R 4제곱. R 4제곱. 그럼 R 4제곱은 여기 양변에 루트 씌우거나 2분의 1제곱 해주면 되잖아. 2분의 1제곱 해주면 된다. 그러면 64가 8이지. 10분의 8인가?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80%가 됐다는 거다. 4장을 통과하면, 이것도 한번 써봐, 한글로. 4장을 통과하면 80%가 남는다라는 뜻인 거지. 그럼 몇 퍼센트 줄어드는 거야? 20% 줄어든 거네. 그래서 답은 20%가 답이 되겠다. 국어 문제야, 국어 문제. 국어 문제라서 잘할 수 있으면 좋겠고, 좀 쉬었다가 도형 문제 보고 등비 시합을 볼 건데, 이 도형과 관련된 거 있잖아. 도형과 관련된 거. 나는 이 도형과 관련된 거를 절대 정석적으로 안 풀 거거든. 정석적으로 푼다는 게 답안지처럼 안 풀 거야. 그래서 선생님처럼 보는 시야를, 이것도 참 1학년 때부터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거를 내가 연습을 좀 많이 시킬 거라서 한번 해봅시다. 우선 쉬었다가 가져봅시다. 지금 몇 분이니? 18분이니까 25분까지 쉽시다. 25분에 봅시다.